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있는 김도연입니다. 회화 작업하고 있는 이코지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이하나 하승현입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동물, 식물, 빛, 바람 등과 같은 살아있는 것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전에 관심 있었던 반인반수에서 좀 더 확장된 부분은 내면의 향기를 자신의 힘으로 발현하는 식물처럼 제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저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더더욱 커지더라고요. 사실 몸이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점은 이를테면 귀로 듣는 향기처럼 언어로 말하기는 좀 힘든 요소가 큰 것 같아요. 몸 내부로 느끼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꿈에 빗댄 언어라고도 느끼기에 이 미지의 생생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 그것은 허구의 서사로 풀어내는 것으로밖에 말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향기를 언어로 대체할 수는 없지만 향기를 만난 경험과 기억을 얻은 그 몸의 이야기로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트라우마적인 꿈을 기록한 제 일지를 소재로 해서 회화 화면에 가상의 연쇄적인 사건을 구축하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죽장일지라는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구훈련 일지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작업도 있는데, 그 시리즈는 BTD 시리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번 단체전에서는 꿈 일지 작업으로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작업에는 제 꿈 일지 중에서 원주민이랑 피서객들, 외지인들 사이의 이야기들이랑 피서 공간, 계곡과 시골 마을이 좀 교차하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에서 제 소재를 차용해 와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화면을 불연속적이고 충돌을 하는 이미지들을 많이 구성하고 표면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시간들을 작업으로 재방문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흡수한 다양한 문화나 어떤 환경들을 페인팅, 드로잉, 판화, 특히 블록 판화로 정서나 감각, 어떤 상상력 등을 물질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문학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문학에서는 풍부하게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이 많은데, 예를 들어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말투나 어조나 짙은 서사의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관찰자 시점으로 3자 입장에서 표현을 하는 방식이 있거나, 다른 매체로 편지 같은 포맷으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대화의 방식이 문학에 공존했을 때 축적되는 대화의 어떤 레이어들, 그 안에서 파생되는 몰입감 등을 저는 회화에서 녹여내고 싶었고, 문학이랑은 다르게 평면회화는 특히 좀 사회의 공간을 감상자가 선택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흥미롭게 생각했던 그런 전개 방식이 좀 맞닿았던 것 같고, 시점이나 공상이나 차원 같은 주제는 제가 항상 꾸준히 관심 있었던 주제이긴 한데, 미술사 쪽으로 특히 시점은 근원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투시도법이나 공간원근법 같은 것들은 지금도 제가 어떤 작업의 구조를 짤 때나 틀을 짤 때 사용하긴 하지만, 뭔가 현상학적인 그런 접근보다 더 넓게 다방면의 어떤 감각으로 시점, 시선, 관점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이미지를 수집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화면을 보면은 그냥 이미지가 보이고, 그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화면을 선택할 때도 한지나 천을 선택하는 게 결이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결을 그대로 마치 그 조각을 깎아내가지고 드러내게 하는 것처럼 그림도 그렇게 접근하는데, 사실 이게 거창한 상상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실제로 마주하는 찰나의 순간들에서 되게 흥미로운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그저 사라지지 않게, 스쳐 지나가지 않게 부여잡으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 그리고 그게 또 잊혀지지 않게 기억을 계속 회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빈 화면을 봤을 때 이미지가 읽혀지고 그걸 그대로 그리는 것은 제 몸에 기록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휴대폰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자주 캡처하고 저장해두고 좀 분류를 해두는데, 인테리어 관련
영상이나 이미지, 건축 관련 이미지 그런 데서도 많은 영감을 받는 것 같고 요새는 가구 디자인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찍은 사진들로 이미지들은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담긴 사물들이나 뭔가 풍경들이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형태가 흥미롭거나 색깔이 재밌다거나 그냥 그런 사진들을 모으기도 해서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목적을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나 이미지들은 제가 기억을 구체화시킬 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작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존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굳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때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는 타인과의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하나의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라고 여깁니다. 평면과 표면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면 이미지가 가지는 힘이나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작업 공부를 할 때 저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기 순으로 묶어서 작품들을 본다거나 어떤 서로 영향을 받은 작가님들을 같이 그룹 지어서 본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결의 작업들을 놓고 일부러 뭔가 담론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만드는 공부도 했던 것 같고 전시를 기획하거나 큐레이팅 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두 작업을 아니면 여러 작업을 놓고 봤을 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나는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고 말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작업들로 작가들이 소통을 하는 지점이 흥미롭게 느꼈었고 당대에 공유하는 것들이 다를지언정 인용구를 차용하듯이 작업을 차용하기도 하고 서로 연결 지점을 찾는 것들을 볼 때 마치 그게 서로 맞장구를 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저의 작업을 볼 때는 내가 가는 길이 이상한 길이 아니구나 라고 약간 인도하는 것 같은 도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작업의 역할은 이미 지나간 뭔가 발걸음들을 따라가지만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새로운 작업들은 워낙 많고 제가 느끼기에 어떤 참신한 작업들보다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작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충격보다는 이미 다루어졌던 방식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투영하고 전달하는 게 좀 더 저랑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광대한 얘기지만 나중에 후대에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한 소통의 매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잠시 살았던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산들을 밀어버린 곳이었어요. 그곳의 끝에 있는 집에 꼭대기 층에 살았는데 제 방 창문 너머로 공허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걸 자주 바라봤어요. 근데 문득 하루는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무언가는 의미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날 그렸던 미완의 그림이 생각이 났고 너무 못 그린 그림인 거예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든 좋게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계속 그린다면 한 40살 정도 되면은 그때는 멋지게 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자라고 여겼어요. 40살의 그 완성을 멋진 그림을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그 공허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였고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스스로 뭘 해야 할지,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할 수 있는 언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지금 딱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작업하면서 더 알아갈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친누나가 그림을 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놀이처럼 따라서 친누나가,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시작은. 네. 근데 하다 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뭐 말씀대로 그런 얘기들도 들게 되면 더 뭔가 욕구도 생기고, 그런 거는 감사하게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도록이나 뭐 전시들도 기회가 있다면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피서지보다는 피한지를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더위를 잘 안 타가지고. 네, 여름에서는 어떤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햇살 받는 게 땀이 별로 안 나서 좀 즐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안히 그냥 햇살 맞으면은 그것이 좀 저한테 최애 피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주로 쉬고, 그리고 좋아하는 곳은 물이 있는 곳, 바다, 강, 계곡, 그런 곳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수영 안 해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었던 곳이 계곡이랑 강이기도 하고, 집도 바다랑 가깝기도 했고, 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이 질문 받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나는 장소들이 있는데 또 누구랑 가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도 좋고, 또 그 탔을 때 특히 여름에는 좀 그런 시원한 해방감도 있어가지고 어디든 그냥 자전거 타는 게 저의 여름 피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창작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년 9월에 개인전을 A라운지에서 하게 되는데, 그 전시를 위해서 좀 작업을 쭉 하게 될 것 같고, 이번에 보여드리는 큰 작업들 관련으로 좀 연작을 많이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 작업 관련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부는 사실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마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서바이벌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작업적으로는 사실 요즘에는 좀 제가 쓰는 재료들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싶은 생각들도 있고, 그랬을 때 작업을 더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작업실을 옮기게 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전에는 간과했던 재료들의 특성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호기심이 더 생겨서 제가 쓰는 종이들이나 피그먼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뭘까요? 평면 이미지, 네. 보통 개인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거 그대로 읽고 싶다. 제가 경험한 시간들로 작업을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오! 표면을 만졌던 것 같습니다. 끝 해주세요. 끝.